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생의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일단락됐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등 사건을 축소하려고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기를 든 학생과 이를 말리는 학생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 겨우 흉기를 빼앗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난동을 부린 건 지난 27일 오후 3시쯤. 한 선생님의 수업 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먼저 두드리고 죽여버리겠어 막 하면서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해서 교실에 있었지만 학생들도 그 소리는 다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공포 순간에 다들 애들이 노출된 거죠. 교사면 학생이면. 네. 당시 복도는 큰 혼란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무실과 교실을 오가며 약 3분간 난동을 부리다 선생님과 학생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들을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안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해 교사에 대해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정상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저번 주는 그런 상황은 전혀 설명이 없으셨어요. 저희 교사들은 매우 궁금했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저희는 학교에 나오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신고가 누락된 건 실수였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생의 흉기 난동에 학교 측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가 유스케어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는 오늘 금호고속 소유의 터미널 사업 관련 자산과 인허가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4,700억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금호고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가운데 광주 신세계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현 백화점 부지와 건물은 매입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유스케어 부지에 지금보다 2배 이상 큰 가칭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요즘 음식점에서 한우 소고기 1인분 가격이 4, 5만 원 이상 수준입니다. 비싸서 한우를 못 먹겠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우 농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레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투쟁을 예고했는데 왜 그런지 강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에서 30년 넘게 한우를 키워온 박석환 씨. 최근 사료량을 줄이고 볏짚량을 늘려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료는 좀 줄이면서 볏짚을 더 주고 해서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 가격은 지난해보다 30% 하락했습니다. 비유구 최상품 800kg 기준으로 1,200만 원 하던 것이 현재는 840만 원대입니다. 지난 1월부터 올까지 한우 도축 마리수가 39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료값과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키울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우협회는 비유구 평균 생산비가 한 마리당 1,000만 원이지만 평균 도매 가격은 750만 원가량으로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280만 원씩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소고기 값은 떨어지지 않고 비쌉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소값은 엄청 반토막 났는데 소고기는 음식점에서는 너무 비싸더라. 그런 생각은 많이 들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우 사육농가들은 오는 3일 국회 앞에서 한우 반납 투쟁을 열고 한우 유통구조 개선과 사료값 안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습한 폭염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9일 전남에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진도와 보성에는 시간당 45.3mm와 41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더 많은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비구름을 키운 겁니다. 장마철 내내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8월까지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정체전선의 폭이 좁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열대 서태평양 및 열대 인도양의 따뜻한 해수면 온도에 의해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극단적인 날씨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체감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은 지난달 18일과 19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기상 관측 이래 6월 중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기준 폭염 일수도 1.1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평년 폭염 일수인 0.3일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고기압 확장 등으로 습한 폭염이 잦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C 신대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GGM, 즉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이 단체 교섭을 미루고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GGM은 성명을 내고 공동교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후 성실히 교섭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노조위원장의 징계는 사규 위반과 업무지시 불이행에 관한 일로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졸전을 거듭하며 연패의 수렁에 빠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과 불펜 전력의 고갈이 부진한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코치진 개편과 장마철 날씨가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게임 1무 3패. 리그 선두인 기아가 지난주 리그 8위와 꼴찌 두 팀을 상대로 거둔 성적입니다.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가 수준 이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중 3연전 첫 경기부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졸전이었습니다. 4회 초까지 14대 1, 무려 13점 차로 이기고 있던 경기에서 연속 14실점을 하며 역전을 허용했고 연장 끝에 겨우 비겼습니다. 기아는 꼴찌인 키움 히어로즈를 맞아 주말 3연전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첫 경기를 6대 17로 또다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두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돼 오히려 다행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마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수진의 붕괴입니다. 4게임 49실점, 경기당 평균 12점이 넘게 실점하면서 상대팀에 난타당했습니다. 에이스인 양현종과 정혜영이 부상으로 잇따라 이탈하면서 선발과 불펜 운용이 꼬이게 됐고 기존 불펜진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부진에 빠지며 미들맨이 사라졌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긴급 처방으로 지난달 29일 손승락 퓨처스 감독을 수석 코치에 임명했습니다. 세이브왕 출신으로 투수 조련의 대가인 송 감독을 1군으로 불러 사실상 불펜 운영을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시작된 장마는 기아의 재정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도 적지 않은 수의 경기가 우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부상자들의 복귀와 투수진 정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이전하는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변호사회는 오늘 대구 변호사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대법원 대구 이전의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이어 변호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역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요 법조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정식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운영비를 대폭 삭감했고 광주시의 예산을 일부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시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문을 연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원예 치유와 난타, 합창, 증언 치유 등 2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러나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당초 행안부 용역에서 연간 운영비로 6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책정된 운영비는 16억 원뿐. 그마저도 광주시가 절반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추경을 통해 5억 원을 긴급 편성하는 한편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의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국가기관으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와 운영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령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낮고 셔틀버스 운행 등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난타의 경우 방음시설이 없어 새 집을 두고도 외부로 떠돌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장도 째까는 데다가 식당을 갔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 끝나면 모시고 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야죠. 이제 새로 주셨으니까. 예산과 시설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문을 연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에서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사망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신안에 사는 70대 후반의 A씨는 지난달 2주 동안 집 근처 야산에서 임산물 채취 작업을 하다 근육통과 발열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6일 숨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39명의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15명이 숨졌습니다.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차인 7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8억 원을 떼먹은 54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에 가장 늦게 1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선대는 이번 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제적을 당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 오늘부터 의대 수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